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비치광의 루투비, 동화왕 등의 별명을 가진 동시에 독일 국민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19세기 바이에른 왕국의 국왕이었던 루투비 2세입니다. 왕위 세습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나 통치라면 실을 뜨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인데, 전편의 주인공이었던 정덕제와 마찬가지로 루투비 2세도 그런 부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미로 사람을 죽이거나 성적으로 문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국정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인데, 정덕제가 1인 2역놀이에 빠졌었다면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엄청나게 멋진 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동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인 삶을 꿈꾸었던 루투비 2세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루투비 2세는 현재 독일 영토가 여전히 여러 개의 왕국들로 나뉘어져 있을 무렵에 1864년부터 1886년까지 바이에른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미친왕이라는 별명은 그가 바이에른 왕국 내각으로부터 정신병을 진단받고 1886년 왕에서 퇴위당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1886년에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된 그의 죽음 이전에 천성적으로 예민한 탓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에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제 정세 때문에 대신들로부터의 정치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던 심약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매우 출중했는데요. 성년이 되면서 190cm의 꽃미남으로 성장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왕자 같은 외모는 당시 유럽의 왕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럽의 왕국들은 국가는 내각이 다스리고 왕이 내각의 임명권을 갖는 형태였는데, 헌법에 근거하여 국왕의 폐위도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1886년 루투비 2세 생애의 마지막 해에 내각과의 대립은 심화되었고, 그는 내각을 교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내각은 한 발 앞서서 루투비 2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므로 왕의 업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미쳤다는 거죠. 그 증거로 루투비 2세가 바이에른 왕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분열증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사실 루투비 가문에 정신질환 내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고모 알렉산드라 공주는 자기 몸속에 유리로 된 피아노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동생인 오토 또한 유전적인 정신병을 앓았기에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투비 2세의 정신질환에 대한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어떤 의료적 검진 없이 정신박약을 이유로 왕으로서의 업무를 해낼 수 없다고 진단받았기 때문이죠. 진단서에 서명한 저명한 의사는 총 4명이었습니다. 루투비를 직접 진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직접 만나기라도 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는데, 심지어 무려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 가운데 그가 시중에게 자기가 마실 커피에 우유를 넣지 못하게 했다는 사소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그들의 지위와 뇌물을 이용해 왕의 시종들로부터 국왕에 대한 불만에 대해 장황한 목록을 뽑아낸 것이죠. 그들이 내세운 다른 근거들도 별것 아니었는데, 목록에는 왕국이 이미 독일 제국에 넘어가서 왕의 권한이 거의 없었음에도 왕의 정무를 소홀히 하였다든가, 추운 날에 밖에서 점심을 먹으며 더운 날에는 외투를 입었다든가, 식탁에서 식사 예절이 별로였다든가, 하인들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다든가 등의 시시콜콜한 기록들로 가득했죠. 정신 이상 때문에 격리시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슈타른베르거 호수 근처의 베르그 성에 치료를 명목으로 감금됩니다. 며칠 뒤 감시역이자 주치의였던 구텐 박사와 루투비 2세는 슈타른베르거 호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회는 그가 주치의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치의의 머리와 어깨에서 타살로 의심될 만한 원인 불명의 부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 이런 발표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루투비 2세와 구텐 박사의 시신이 발견된 호수는 수심이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 얕은 곳이었으며, 루투비 2세는 수영을 몹시 잘했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이지요. 또한 공식적인 부검 결과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폐위당하고 단 3일 만에 시체로 발견된 것도 매우 수상하고요. 그의 가문에게는 비참하게도 루투비 2세의 동생인 오토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삼촌인 루이트폴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내각의 대신들이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들이밀며 자신들의 왕을 정신병으로 몰고 갔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보통의 폭군들처럼 사람들을 마구 죽여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취미생활이 발단이 되었죠. 오페라 등의 예술에 대한 광적인 애정과 성 건축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왕가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취미생활로 지었던 대표적인 건축물은 노인슈 반스타인성, 린더호프성, 헤렌 킴제성입니다. 특이한 점은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이나 성들의 대부분의 건축 목적은 왕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함인데, 이 성들은 순전히 루투비 2세의 개인적인 취미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 건축의 목적은 바그너에 대한 열렬한 팬심과 앙시앙 레짐에 대한 동경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성은 독일의 피센이란 도시에 지어진 노인슈 반스타인 성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발음도 어려운 이 성의 이름은 못 들어봤어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계곡을 내려다보는 높은 안반 위에 세워진 이 성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며 외관만 보면 중세시대에나 만들어졌을 법하지만 19세기 루투비 2세에 의해 건설되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신데렐라에 나오는 성은 물론 디즈니사의 로고와 모든 디즈니 영화들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성의 모티브가 되었던 건축물이 바로 노인슈 반스타인 성입니다. 노인슈 반스타인 성은 루투비 2세의 낭만의 끝장판 총 집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후원했던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얻어 성을 건설했죠. 그가 영감을 받았던 바그너의 작품들로는 타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테, 로헨그린 등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건설했던 궁전 안의 건축 양식이나 장식 등은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절에 대한 루투비 2세의 동경과 환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에 대한 동경으로 스스로를 달의 왕으로 칭하기도 했죠. 노이슈 반스타인 성이 독일의 남부도시 피센에 지어진 것은 루투비 2세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막시밀리안 2세가 왕으로 재위할 때 루투비 2세는 종종 그의 어머니를 따라 피센에 있는 호헨슈반가우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게르만 신화나 기사전설, 동화를 읽으며 상상력을 키워갔고 유년 시절만은 동화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냅니다. 호헨슈반가우 성은 1953년 그의 아버지 막시밀리안 2세가 아들을 위해 지었는데 성 내부에는 북유럽 신화와 독일 영웅이 그려진 벽화가 있었고 성 내부의 정원에서 어머니와 백조들을 기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추억이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가 건설한 또 다른 성인 헤레킴제 성은 루이 14세 베르사유 성을 모티브로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비록 성의 건설비를 국가의 재정이 아닌 왕실의 재산으로 충당하긴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유럽의 모든 왕족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도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내각의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정신병에 걸렸다는 명분을 만들어야만 했죠. 불행하게도 루투비 2세가 노인슈 반스타인 성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때는 기껏해야 성의 내부에서 간신히 일상생활만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미완성된 상태였죠. 외견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고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공사 현장과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지 얼마 후 내각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근처의 성에 유폐되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애지중지했던 이 성은 1869년에 건축을 시작해 루투비 2세가 죽은 1886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절반 정도밖에 완성되지 못한 채 남겨졌죠. 이 성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런 말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내가 죽게 된다면 노인슈 반스타인 성을 파괴시켜라. 그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성을 구경거리가 아닌 영원히 자신만의 것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죠.